내가 짐은 빼야 돼요. 그렇지만 짐을 빼게 되면 점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항력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내가 설령 짐을 빼고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보증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를 낙찰받고 경찰서에 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매를 낙찰받고도 주거침입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경찰서를 갔다 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점유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점유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찰서 갔다 온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요. 제가 태어나서 경찰서를 딱 2번 가봤는데, 첫 번째 가본 거는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전단지를 붙이다가 그 전단지를 붙이는 게 불법이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뭐 크게 처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를 겁주시려고 그때 한번 경찰서로 갔던 기억이 있고요. 2번째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목은 정말 웃기게도 주거침입죄였습니다. 근데 그 주거침입이 정말로 제가 남의 집을 들어갔던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가 낙찰받은 집에 문을 열어봤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제가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정당한 경매 절차에 의해서 낙찰을 받고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기 전에 제가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니까, 원래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 낙찰받은 이후에 그 경매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통해서 전세입자에게 연락을 했고요. 그 전세입자는 정말 너무 잘 살았다고 하고 합법하게 보증금을 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입자를 통해서 집 번호를 알았죠. 번호키에 번호를 습득하게 되어서 그 집을 방문했죠. 저는 당연히 그 집이 빈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번호키를 눌렀어요. 당연히 번호키 번호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모를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짐이 있게 되면 누군가 살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다시 고스란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찾았느냐? 그거는 제가 낙찰을 받고 몇 번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집 앞에 그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택배가 이렇게 주인하고 번호가 노출이 안 되게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지만, 아마 그 택배는 유난히 그 수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찍어놨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번호를 전화를 했더니 역시 그 비어 있어야 될 집에 점유를 하고 있던 점유자였습니다. 상황을 알고 봤더니 그 전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이사비라도 받을 심산으로 그 자기 친구를 거기에 세입자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 계약서 자체도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만든 계약서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고 남의 집에 정말 불법적으로 침입한 거지만 그 점유권은 확실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제가 아무리 집주인이고 법적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했어요. 사실 그까지의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주거침입죄에 혐의 없음으로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긴 했지만, 그만큼 그 점유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람들이 설령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이 확실히 어떠한 판결이나 공식적인 서류로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침입하면 안 되는 게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그분들이 형사분의 전화 몇 통 받고는 자기네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사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낄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들이 불법으로 점유를 했긴 했지만 점유라는 것은 확실히 인정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집주인이고 내가 경매 낙찰을 받았고 나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쫓아낸다거나 짐을 갖다 버린다거나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점유가 그만큼
어떠한 강력한 권한이 있다는 것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점유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점유가 뭐 일상적으로는 크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에 살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월세든 전세든 어떠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서를 쓰고 어떠한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 점유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의 첫 번째적인 요소가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세나 전세를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가 어떻게 보면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타인에게 뭐 매도가 된다거나 했을 때 내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그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그걸 확정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확정일자가 무엇이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많이 알고는 계신데 그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확정일자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어떠한 변제를 받을 때 우선권을 갖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확정일자 자체도 앞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이라고 하면 뭐 쉽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그 집에 이사를 갔다, 점유했다. 그 집을 내가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점유하고 있다. 전입신고해서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다. 이게 점유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면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 대항력의 우선권, 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이랬을 때 대항력이 없게 되면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데 그 대항력은 내가 이사를 간 점유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전입신고로 인한 점유는 배째라 권한이에요. 그냥 배째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새로 낙찰을 받게 된 그 사람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대항력은 있고 배째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복잡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난 빨리 그냥 변제받고 나가고 싶어.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만약에 내가 전입신고하는 날에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와서 대출이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은행보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맹점이긴 한데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다음 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그 당일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시차로 인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한테 고지를 했고 이사 날짜만 받아놓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점유를 빼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항력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제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사를 안 가고 지속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등기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라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짐은 빼야 돼요. 그렇지만 짐을 빼게 되면 점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항력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내가 설령 짐을 빼고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보증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근데 이 임차권 등기하고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전세권 등기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전세권 등기라는 것은 점유 이전을 통해서 대항력이 없어지면 전세권 자체도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 이사 가도 돼.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권 등기라는 것 자체는 대항력이 없어지면 즉 이사를 가게 되면 그 효력 자체, 그 권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실 건 아니고요. 내가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뭐 용어 자체가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내가 전세에 살고 있으면 전세권 등기가 임차권 등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만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